안녕하세요. 놓치면 후회하는 보험영업 트렌드 총정리 12월 강사 이상훈입니다. 이번 달 콘텐츠 플로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전략, 손해보험 전략, 그리고 상품 집중 탐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기대효과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종신보험, 올해 2020년 어떤 상품들이, 어떤 종신보험들이 많이 팔렸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슈에 따른 전략대 활동량 및 건수 중대, 계절 이슈 세 번째입니다. 그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마지막 이슈입니다. 7월 달에도 발표가 됐지만 11월 18일 날도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보험 감독 규정 개정을 의결하였다. 어떤 부분이냐? 무해지 저해지 상품을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오인토록 불안전 요소를 최적화하기 위해 무해지 저해지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의 정의 명확화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년 1월부터는 손해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무해지 상품이 표준형의 상품의 환급률을 초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2012년 마지막 이슈입니다. 기존에 11월 달까지, 11월 중순까지는 생명보험이 전부 다 개정이 됐다면 손해보험은 올해까지만 판매를 하고 내년부터는 무해지 상품들이 표준형 상품에 대한 환급률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공통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전략은 무해지 저해지 상품 개정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 스테디셀러, 과소지급형 종신보험에 비교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해지 상품 개정. 기존에도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7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 보도한 자료를 발췌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표준형 상품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다? 표준형하고 같이 동일한 환급률을 적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회는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높은 환급률을 강조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한다? 환급률을 내렸고 그럼 당연히 보험료가 내리겠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품 개정했던 거 지난달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번 달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이 무해지 상품이 개정이 됐는데 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보험료도 많이 내려갔고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기존에 5에서 15%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대 몇 프로? 34%까지 물론 여성의 경우겠지만 34%까지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여자 40세 기준 했을 때 보험료가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납은 20%. 그 다음에 기납이 플러스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 여성은 34%까지 물론 20년의 기준이면 최대 34%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이나 그런 것보다 그리고 기존의 변경 후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게 환급률은 납입이 끝나면 당연히 100% 이상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늘어나다가 30년, 40년 지났을 때 표준형과 점점 맞춰지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됐어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버설 종신보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회사를 비교할까 하다가 그래도 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보다는 그래도 스테디셀러로 팔린 상품들 4회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DGB생명, 동양생명, 그 다음에 DB생명, 메트라이프 생명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DGB생명 예정이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생명 확정금리 2.75, 10년 이후에 2.5. DB생명 마찬가지로 이건 최저보증 상품입니다만 10년 이하는 2.75, 10년 초과는 2.5. 그 다음에 메트라이프 달라 종신보험은 최저해정금 2.7% 보증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 또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추가 납입은 1대1인 부분인데요. 자, 동양생명, DB생명, 메트라이프는 중도 인출을 할 때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해서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DGB생명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기납입 보험료랑
추가 납입 보험료를 초과해서 200만 원 또는 월납 보험료 12배 중 적은 금액만 남겨놓고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동양생명, DB생명, 메트라이프는 추가 납입 보험료 포함해서 그 보험료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으면 최대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DGB생명은 이자까지 중도 인출해서 얼마를 남겨놓고 200만 원 또는 월납보험료 12배 중 적은 금액을 남겨놓고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요. 실제로 10년이 초과됐을 때 2.85를 최저 보증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부분 같이 환급률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무해지 종신보험도 마찬가지고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도 저축성 상품이 아닙니다. 저축성 상품이 아니지만 환급률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타사 상품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업계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린 상품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DGB생명, 동양생명, DB생명, 메트라이프 상품이 업계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유니버셜 종신보험 중에서는 꾸준하게 팔렸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소지급형 종신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험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KB생명 약속 종신 판매 중단이기 메트라이프, 처벌F 불똥이라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위반이 되냐라고 체크해 보니까 보험 감독 규정 제7조 66조 사항 위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저 해제율을 사용한 순수 보장성 상품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처벌라이프는 이 기사가 난 다음에 그날 바로 상품 중단한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해서 계속 팔고 있는데 언제까지 판매하느냐? 이번 달까지 판매를 합니다. 이번 달까지 판매를 하고 1월 달부터 판매 중지가 된다고 실제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판매가 처벌라이프는 이번 달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KB생명하고 메트라이프 100% 만족하는 달러종신보험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 언제까지 판매가 된다라고 아직 기사는 안 났지만 그래도 처벌라이프가 1월 달부터 판매를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KB생명이랑 메트라이프도 아마도 조만간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과소지급형 종신보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이 세 개밖에 없는데 KB생명, 메트라이프, 처블라이프인데 처블라이프에서는 언제까지? 이번 달까지 판매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후에 더하는 종신보험 6월 달까지 판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디가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황금률이나 그 다음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 세 개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무해지 상품이 아니면서도 납입이 끝나면 100%를 보증해준다 무조건. 그리고 5년 납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타사들은 5년 납이 아니고 7년 납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 세 개 상품은 5년 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해지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납입이 끝나면 무조건 환급률 100%를 보장해 준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서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이라든가 브리핑 영업조직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객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손해보험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이슈 세 번째입니다. 골절 사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표 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 계절 이슈라 그래서 누수,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수도 동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대표 상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철 낙상 사고라서 제가 강사가 제목을 정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 낙상 사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8년까지 해서 2018년에 13.8%가 증가를 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몇 프로가 증가했다? 17.2%가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려
52.1%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 65세 이상 환자 5,546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목이 40.8%를 차지하고 있고요. 골절 사고는 48.7%, 무려 골절 사고가 48.7%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만큼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낙상이 일어났을 때 그만큼 골절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골절사고가 우리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5대 골절, 대표적인 게 고관절, 계단에서 내려가시다가 미끄러지셔서 엉덩방아 찌시면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중환자실 수술하게 되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 한번 해볼 텐데 응급실 내원을 입원하는 비율은 65세 미만보다 65세 초과가 얼마가 된다? 3.7배가 높다는 부분. 그래서 겨울철 어르신 낙상사고로 응급실 내원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겨울철 상해사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상해 보장 플랜을 준비해야 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 상해 플랜이라고 해서 한번 강사가 만들어 봤습니다. D손해보험, K손해보험, S화재인데요.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어떤 회사인지 상품인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해서 이렇게 플랜을 짰고 직접 설계해서 플랜을 짰고요. 11월 31일 날 설계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약간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 안 했습니다. 어깨 한도, 골절 같은 경우는 어깨 한도를 보고 있는데 물론 입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을 배제하고 그냥 하나하나 설계를 했을 때 60세부터 60세, 65세, 70세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설계를 했고요. 15년 납, 15년 만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설계했습니다. 기수치료비, 그 다음에 당연히 기본계약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골절, 그 다음에 5대 골절, 입원 일당, 상해 수술비 위주로 체크를 했는데 D손해보험, K손해보험, S화재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강사는 S화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이 뭐냐면 운전자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해 보험은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보통 운전자 보험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운전자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골프 쪽에 담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실제로 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살짝 살얼음이 얼으면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절 사고가 특히나 어르신들은 골절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골프를 좀 치신다 그러면 S화재 쪽으로 갖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존에 골프를 잘 안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취미생활 즐기신다, 운동을 좀 자주 하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D손해보험이나 K손해보험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타사들이 나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사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체크를 했을 때 간편 풀을 했을 때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회사들의 선택을 강사가 체크했던 부분이고 타사들도 분명히 이런 플랜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 이슈, 누수, 수도 동파입니다. 2019년 1월 4일 날에 보도 자료가 나왔으나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면은요. 자, 수도 계량기, 동파. 2011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체크를 했을 때 매건 연평균 17,951건이 수도 동파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세 차례 한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많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추운데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 쪽, 그 다음에 경북, 충북 쪽입니다. 이쪽이 산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날씨가 춥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때 2017년에 1월부터 2월 동안 한파가 3번 있었다는데 최근 10년 동안 한파 특보 발표 현황을 보게 되면 자, 11월부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요. 1월 달에 가장 많습니다. 238건입니다.
자, 11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에 했을 때 10년 동안 계속 체크를 해보니 1월 달에 가장 많은 한파주의보가 일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파예봇이 수도 계량기의 보일러 배관은 헌옷 등으로 보온하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분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공한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도 날씨가 추워질 것을 대비해서 수도 계량기, 동파를 한 번쯤은 보호해달라, 온수를 약하게 틀어달라,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보도자를 통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도 동파에 대해서 약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는 똑같습니다. 정의는 회사별로 다 똑같은데 강사한테도 많은 부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왜 보상을 안 해주냐는 부분인데, 그래서 회사별로 약관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KB 손해보험의 우리집 안심조합보험이라는 그 상품을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가 보면은 아는 그런 부분인데 10번, 11번, 12번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고 가장 강사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연발화, 마모, 내적 결함, 통상적인 해수면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급부해서 시설 자체 손해, 교체 보험이나 수리 비용, 그다음에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송산 등 급배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밑에 집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수리한다, 같이 수리한다. 우리 집은 보상이 안 된다 부분이, 우리 집은 보상이 안 된다. 그런 부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장 강사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약관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수 보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화재보험인데 누수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체크한 거고요. 당연히 기본계약 들어가고 인담보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빼고 그 부분을 합친 보험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렇게 이 상품 4개 회사를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4개 회사 상품을 체크를 해봤는데 하나손해보험의 세이프투게더, KB손보의 우리집 안심종합보험, 삼성화재 뉴행버가 파트너, DB손해보험의 스마트 가정종합보험 이렇게 4개 회사를 체크해봤는데 누수 쪽을 보게 되면 담보가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입니다. 하나, KB, DB, 삼성화재는 DB손보험 빼고 KB손보험 빼고요. 하나, 삼성화재, DB는 누수 손해 담보가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KB는 300만 원인데 자기 부담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 초과시에는 10%, 그리고 삼성화재랑 DB손해는 삼성화재는 자기부담금 무조건 10%, DB손보는 무조건 자기부담금 얼마? 무조건 50만 원인데 KB손해보험은 300만 원까지만 자기부담금이 10만 원. 그래서 이 4개 회사가 그래도 업계에서 가장 많이 이 화재보험 쪽, 그 다음에 누수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괜찮기 때문에 한번 강사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11월 30일 가입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집중 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집중 탐구 KM 전동 킥보드 보장보험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1월 초에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DB손해보험에서 이륜차 운전자 보험에서 이 PM 전용 플랜이 나왔었는데 계속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11월 달에 어느 회사가 나왔냐? 현대해상에서 운전자 보험을 새로 리뉴얼하면서 PM 플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현재 좀 2개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PM 요즘 많이 타고 다니죠. 근데 12월 10일 날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는데 PM 자전거 등으로 분류를 한다. 그럼 PM 개인용 이동장치가 무엇인가라고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네요. 그 다음에 전동 외륜 보드, 그 다음에 전동 이륜 보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내려간다? 18세까지 만 18세부터 운전을 하다가
이번 달 10일부터는 만 13세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사용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M 사고 시에는 개인 보상 및 타인 배상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11월 30일 저녁 8시인가에 강사가 인터넷 기사를 봤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대여는 만 18세 이상, 그 다음에 만 16세 이상 대여 시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한다라고 부랴부랴. 이게 지금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중학생 커플이 같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친구들이 타다 보면 사고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계속 그런 비판이 일어났어서 이런 안정장치를 마련했는데 얼마 동안 적용한다? 6개월 동안 시범 적용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시범 적용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계속 만 13세로 내릴지 계속 유지할지 그런 부분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객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도로교통사고 현황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3년간 자전거와 PM, 가해 교통사고를 보니 PM 사고가 전년도 사고 대비 교통사고 건수가 98.7%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강사들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휙휙 나오고 있고 사고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상의 부분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상 쪽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부분을 나눴는데 당연히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치료비는 자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해자 따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기존 따로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는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죠. 그럼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냐?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데 어떤 담보냐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라는 담보를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보상이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가해자 쪽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 퍼스널 모빌리티 PM 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강사가 말씀드렸다시피 D손해보험 그 다음에 H해상에서 상품이 2개가 출시가 됐습니다. D손해보험에서는 땡땡땡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그 다음에 H해상에서는 땡땡땡땡 운전자 상해보험이라 그래서 D손해보험 PM 플랜 그 다음에 H해상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업셀링이라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들의 정확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 성별 불문하고 무조건 최저보험료 10,000원에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구분해서 보험료를 책정한 게 아니라 나이에 성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나이에 맞췄는데 최저 보장 보험료 10,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업셀링으로 땡땡 뭐 H해상은 퍼스널 모빌리티 업셀링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땡땡땡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D손해보험은 PM 플랜이라 그래서 따로 이런 부분인데 뭐 PM 운전중 교통상해 휴의장에 들어갈 수 있고요. 골절, 분목 치료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D손해보험에서는 자전거 탑승 중 상해 사망이라고 이렇게 담보가 실질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일당 교통 상해 일당 입원 일당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H해상에서는 인공관절 수술 들어가지만 어떤 게 들어간다? 이 골절 진단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20년 12월 달 한 달 남았습니다. 계속 화이팅 하시면서 올해 한번 12월 달에 업적 기네스를 세우는 그런 우리 FP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